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가교육 수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효수 선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고1 담당하고 있고요. 고1에서 이제 내신하고 수능하고 전체적인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내신 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올해는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설명회 진행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신의 이제 필요성이라던가 내신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어머니들은 좀 어떠한 사안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는 진행상에서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지만은 좀 중간중간 버벅거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좀 편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어, 그 설명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좀 얻어 가셨으면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그 국어 내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에 이제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좀 문제점이 있냐면 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오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 국어라는 과목이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뭐 우리나라 말인데 뭘 배워야 될 게 많으냐, 아니면은 뭐 중학교 때처럼 조금만 좀 학습하고 단기간에 좀 내용을 좀 하게 되면은 성적이 좀 잘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중등국어하고 고등국어는 그 교과 과정이나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는 좀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단기간에 이루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은 국어 학원을 안 다녀본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국어 학원을 단기로만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국어에 대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좀 알고 이제 국어학으로 오게 되면은 아 국어라는 것이 저렇게 체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학생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구나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데 거의 지금 3월 지금 4월이죠.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것이 4월 23일인데 이번까지 해서 퇴원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본인이 이제 국어 수업에 대해서 아, 공부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구나.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해서 내가 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과정이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하고 좀 잘 따라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대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입에서는 보통 방법이 두 가지예요. 수시하고 이제 정시에 대한 건데 이 수시하고 정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수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시는 내신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학생부라고 이야기하죠. 그 학생부와 관련해 가지고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럼 반대로 수능 같은 경우는 정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능 성적만 가지고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보통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잘못 이제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원화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시파, 수시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 가지고서 이원화 시키는데 실제적으로 국어에 관련해서는 이 이원화 과정이 그러니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국어에서도 분명히 내신에서 배워야 되는 교과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수능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신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수능을 공부하는 거고 수능을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신과 관련된 학습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과 수능을 이렇게 같이 준비해서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많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러면 내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 자, 일단은 목차로 좀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음, 국어 이제 교과 과정에서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어는 이제 내신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끔 간혹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내신에서 공부한 것이 수능으로 조금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교과 과정과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 과정에서 좀 이제 학습에 대한 목표가 좀 달라요. 목적의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교과 과정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과서가 지금 한 4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기별로 해가지고서 교과서가 바뀌게 되는데 이 교과서에 대해서 바뀌게 되면서 그 내용들이 좀 살짝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과서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적용이 되는 분도 계시고 되지 않는 부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중에 내신을 할 때 철저한 조사와 피드백이 필요해요. 이 철저한 조사 피드백이 이제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교과 과정 바뀌기 전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 바뀐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신에 대한 성향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건 이따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교과 과정에 대해서 좀 변화점이 생기게 될 건데 그 변화점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학교 때 학생들이 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암기 과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국어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해 두게 되면은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것이 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풀이라던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영역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좀 암기하고 많이 암기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고등 과정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고등 과정에서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게 뭐 때문에 많이 달라지게 되냐면 바로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서 고등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능에 대한 목표 의식 그러니까 목적이죠. 그 수능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수능 여러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되는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학생들이 보는 수학 능력 시험 여기에서도 판가름이 나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 내신에서도 영향을 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인 이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수능의 목적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 부분하고 중등부에 대한 부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과정에 대해서 암기를 하면은 충분히 풀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제로 수능이 어떤 작품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이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모의고사에서도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냐면은 학생들은 이제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뭐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처음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암기해서 풀이와 해석을 하느냐 그 중등하고 고등하고의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암기를 해서 단기로 해가지고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풀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고등 과정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작품들을 학생 스스로 뭐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좀 많이 하냐면은 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뭐 모든 작품에 대해서 다 암기해야 되냐 정리를 해야 되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려는 시험이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려는 시험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국어학자를 만들려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국어적 능력을 통해서 실제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내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학생이 뚜렷한 목적의식과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문제 풀이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문제 풀이에 대한 해답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 교과 과정에서 제시하는 문제, 그리고 같이 들어가 있는 보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본문, 요 세 가지 안에서 전부 다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등 과정에서 그렇게 좀 중등 과정에 익숙한 학생들이 항상 오면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를 좀 많이 하냐면은, 문제는 대충 읽어요. 보기는 거의 해석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니면은 어떤 패턴화된 이제 정형화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본문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대충 봐도 해답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보는 거고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본문에서 어떤 시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시에서는 1부터 10까지에 대한 10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모든 정보를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뭐 2나 3에 해당하는 이러한 특정, 뭐가 필요하냐면 특정, 잠시만요. 특정 이제 정보가 필요한 거고, 그 특정 정보 중에서 무엇을 이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분석을 하게 되고, 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에서 2와 3에 대한 정보만 따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풀이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학교하고 고등과정에서 가장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국어학원을 안 다니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맨 처음 갔을 때 분명히 나는 이제 교과 중등 과정과 똑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특정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는 배운 내용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서 외부 지문들을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부 지문이라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제시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 과정에 대해서, 내신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들에 대해서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고, 학원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중학교 때 있었던 국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스스로 뭐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서 보기와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정확한 답을 도출해내는 방법들을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이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체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학생들이 접하지 않으면은 내신 대비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을 아까 드리면은, 그 주기별로 교과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변화하는 내신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이제 고1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국어 교과에 대한 선생님이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세 분이 진행이 돼요. 근데 보통 이 세 분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 그 교과 과정이, 국어라는 교과가 지금 한 국정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과서가 한 세 번 정도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세 번 정도 바뀌었는데, 그 세 번 정도 바뀌었을 때 이 A, B, C 선생님이 그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뀐 부분, 이제 변화된 부분, 이제 변화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있느냐가 좀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출은 실제로 의미가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출은
그 학교에 대한 성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고등부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선생님이 계시겠죠.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로테이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바뀌면은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 패턴도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어머니들한테 나중에 정확하게 그 학교에 대한 성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1학기 중간고사 요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한번 치러져야지 그 학교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이 학교에 대한 성향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기출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이제 작년이죠. 올해 작년 선생님과 올해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실 때 올해 선생님들은 작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제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출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조금 돌아오면은 선생님이 세 분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의 특징 중에 뭐냐면은 정말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용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개념을 풀이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A 선생님이나 B 선생님이나 C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과정이 이제 3번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는 분명히 고등학교 아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 순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 과정이 순환되면서 실제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 분도 계시고 가르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A, B, C 선생님이 같은 작품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셔도 그 같은 작품에 대한 설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같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 요 3개 학년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의 살짝씩 차이는 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1학년 때 이제 세부적으로 배워야 될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 2학년 때 많이 내고 다른 작품들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 3학년으로 걸쳐 가지고 많이 내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작년에 A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3학년을 담당했었는데 이번에 1학년을 내려왔다. B 선생님은 1학년만 중심으로 하고 계신다. C 선생님은 2학년 담당하시다가 1학년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같은 작품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내신 대비를 할 때 저 A반, B반, C반 선생님들에 대한 모든 필기들을 다 수집을 해요. 모든 필기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교과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셨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셨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좀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A 선생님과 B 선생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그 견해 차이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게 시켜요. 질문하게 시키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하나의 맥락으로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신 대비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변화하는 내신과 철저한 조사, 피드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머니. 기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기출도 중요하지만 기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해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성향, 그리고 같은 작품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으면 내신 대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4월 23일인데 오늘까지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일단은 아직은 예정이긴 해요. 아직은 예정이긴 한데
5월 한 5일 이후로 해가지고서 순차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순차 계약이 좀 될 것 같고,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선생님들의 피로도나 그 학생들에 대한 피로도도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주변에 들리는 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5월 5일 순차 계약인데, 지금 일단 일정은 좀 나왔어요. 내신 일정은. 내신 일정은 지금 6월 뭐 1에서 2주 요 사이에서 모든 내신들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공통교과들이 좀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공통교과들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EBS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EBS도 활용하고 있고, 선생님이 강의를 촬영해가지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학습지에 대해서 제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변화점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점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 변화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얼마만큼 이제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1 중간고사가 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지금 중간고사가 저도 좀 긴장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기존하고는 굉장히 좀 다를 거예요. 기존에서는 분명히 3월에 계약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4월 달까지 해가지고서 보통 이제 5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5일 날, 그러니까 5월 5일 날 순차 계약을 하고 나서 6월 1, 2주, 지금 이게 처음 학교로 가게 되는 게 요 주기죠. 요 주기에서 실제로 기간이 요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뭐 학습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프린트를 제공해 가지고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느냐에 좀 싸움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수시하고 정시의 이제 표를 좀 보여드리면은, 수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습 주로 학생부 위주,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 위주로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잘못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대해서, 내신에 대해서 내신은 보통 고1과 고2와 고3으로 진행이 되고, 고3 같은 경우는 보통 1학기 성적만 반영이 돼요. 그 1학기 성적이 반영이 되는 거는 이제 수시에서 1학기 성적이 반영이 되고, 정시에서는 1학년, 2학년 그 중간고사 성적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그 내신에서 들어가는 것과 수능에서 들어가는 것의 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수능은 전문가 집단이에요. 수능은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가지고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전문가 집단이 내는 문제는 굉장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문제에 대해서 거의 오류가 나오지가 않아요. 오류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능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수능도 약간의 변화되는 좀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쉬운 수능이었어요. 그 쉬운 수능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1등급 커트라인이 한 뭐 98 정도 되는 이런 수능이었는데, 이제 최근 수능에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뭘 주기 위한 거냐면 변별력을 주기 위한 국어로 좀 바뀌어가지고, 난이도가 최근 3년 동안이죠.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부터 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느 정도 대비하고 정확한 문제풀이법,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수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몸으로 이제 습득하지 않는 한 수능 성적은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신에서는 이제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 지문들을 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쓰이는, 내신에서 쓰이는 용어들도 상당히 수능형으로,
제시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보통 수능형에서는 개념과 그 개념이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그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보통은 쉽게 내는 학교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서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해서 제공을 하고 근데 수능형에서는 보통 개념보다는 내용을 풀이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은 보통 소설에서 시점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중등과정이나 아니면 뭐 시험을 좀 쉽게 내는 학교에서는 요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근데 수능이라던가 아니면은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념들을 풀어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1인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개념인데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작품 안에서 뭐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라는 것. 이런 개념으로서 풀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용어의 개념에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내신하고 수능을 같이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능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좀 공부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신을 볼 때도 이런 부분, 수능형으로 나오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내신에서는 그 안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압축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 체계적이고 압축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수능 수업할 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다뤄지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봐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심 요소들만 보는데 내신에서는 여기에 대한 밀도가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수능 수업하고 내신 수업에 대해서 좀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작품, 정해진 문학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신에서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능에서 적용을 시킨다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신 때 습득한 체계적이고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같이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신만 단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세부적인 내용들만 해서 큰 틀을 보지 못해요. 반대로 수능만 준비하게 되면 큰 틀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수능 자체가 공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국어학원에서 표방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국어 성적이에요. 그 흔들리지 않는 국어 성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시험 요소에 따라서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변화할 수 있는데 난이도가 높다라고 해가지고서 뭐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등급이 높게 나오면은 분명히 불안감은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1교시가 국어를 보기 때문에 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서 난이도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특정 등급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1교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그대로 뭐 2교시, 3교시, 4교시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1교시 때 망치게 되면은 2, 3, 4교시까지 여파가 계속 가요. 그래서 보통 국어학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국어 성적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따라왔을 때 그 성적을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시험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고 성적이 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학생도 국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고3까지 가야 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면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신하고 수능에 대해서 이완화시키지 말고 내신에서 체계적이고 압축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가지고서 수능에서도 적용시키고 수능에 배운 것도 내신에 적용시켜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학습에 대한 효과가 가장 높아져요. 그래서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내신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과 바탕에서 수능도 같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내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압축적이고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게 되는데 기본 이론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고 하면은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문학의 보통 4대 장르라고 하면 시하고 소설하고 수필하고 이제 희곡 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르별 특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작품에서만 나오는 여기에 고유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줘요. 근데 이러한 교육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때는 이제 수능 수업할 때는 깊이 있게 가지는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뭐 다뤄야 될 작품들도 많고 학생들한테 세부적으로 이해시켜야 될 내용들도 되게 좀 많기 때문에 내신 때만 이렇게 되게 세부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뭐에 대해서 연계 지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 시에 대해서 공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아 이건 이런 식으로도 응용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뭐 될 수 있다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과 그리고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되죠.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서술형 과정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문장형으로 서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내는 편이에요. 학교별 성향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 그 채점 기준도 되게 좀 까다로워가지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문장형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어와 그리고 서술어에 마무리되어 있는 문장형으로 쓰는 내용들도 많고 이 문장형을 논술형으로 해가지고 길게 쓰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써봐야 돼요. 서술형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선 절대 못 써요. 알고 있는 정보를 글로 실제로 써보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빠진 요소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한 달 4주에서 5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고 직전 대비 때는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해줘요. 그 내용 정리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쫙 펼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바로 하루 전에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응용될 수 있고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신 학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이론을 배우는 거는 수능 과정 관련이 많이 있어요. 교과 과정에 대한 깊이도 있지만은 연계 지문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수능형으로 이제 내신을 내다 보니까는 연계 지문이 어떻게 더 크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고 문제는 원 없이 줄 수 있어요. 지금 보통 교과 과정 이번에 바뀐 게 지금 2년 차인가 3년 차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는 많이 확보된 상태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서술형 문제들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따로 좀 피드백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준비가 됐는데, 살짝 좀 미흡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좀 많이 해두고, 그러니까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드린 게 처음이다 보니까는 저도 약간 좀 긴장도 좀 많이 되고 실제로는 이제 학부모님들 보시는 거는 한 번이지만은 이게 지금 한 수십 번 촬영하면서 수십 번 실패하고서 피드백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앞으로 개선하면서 좀 진행이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나 수능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올해 한 14년 정도 됐어요. 고등부 과정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근데 체계적인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어느 정도 국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피드백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2학년, 3학년 됐을 때 확실히 고3 때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달라요. 1학년 때부터 순차적으로 해온 학생과 2학년 때 중간에 들어온 학생. 분명히 이 둘은 차이는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2학년 때 들어와 가지고서 뭐 성적이 적게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분명히 개별차는 좀 존재는 하는데, 분명히 개별차는 있는데, 그 개별차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히 먼저 시작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크게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보내셔 가지고서 국어가 학생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국어학원에서는 처음에 이런 거랑 이런 거 배우는 줄 몰랐는데 국어학원에 갔더니 확실히 내가 좀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이 많고 전에는 국어가 되게 힘들었는데 국어가 조금 재밌고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있고 재미있는 과목이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제 배워온 것들 암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국어를 좀 재미없고 그리고 좀 공부하기 좀 어렵고 되게 까다로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국어는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문제풀이법과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인지하는 법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학생들도 충분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학부모님도 고민해 보시고 내신 이제 한 뭐 지금 기준으로 해서 열흘 정도 5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항상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 온라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